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송석원입니다. 이대 대동맥 혈관병원이 오픈한 지가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대동맥 팀들이 이제 이대 서울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동한 인원이 장작 1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의료의 역사에서 이렇게 대거 이동한 적은 사실은 처음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남 세브란스에서 이동을 할 적에는 제가 처음 든 생각은 뭐였냐면,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성공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강남 세브란스에서 2022년에 대동맥 수술 건수가 630건이었거든요. 1년에.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2008년에 대동맥 수술 처음 시작할 때 27건을 했어요. 1년에.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 지나면서 대동맥 수술의 경험이 계속 늘어나면서 마지막 2022년 630건을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22년 12월 31일 날 630을 딱 마지막 환자를 하면서 진짜 이러다가는 쓰러지겠다. 내가 쓰러져서 이제 대동맥 환자들을 수술하기는 어렵겠다.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많은 밤을 새야 되고 또 수술 시간도 굉장히 응급 시간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새해가 넘어가는 그때 수술실 내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거의 극한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큰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든 해서 지금 2023년 6월 19일 날 저희 10명의 의료진이 이동을 했고요. 그 안에는 심장혈관외과 전문의가 저 포함 3명이 있었고, 마취과 교수님 1명, 그리고 영상의학과 교수님 1명, 그리고 전문 간호사가 있었고 체외순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고, 작년에 우리가 7월 달에 건강강좌를 했었고, 이번이 2회째 이대 대동맥 혈관병원에서 개최하는 건강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몇 분의 강의들이 있습니다. 작년 강의 피드백이 좀 강의가 너무 많고 질문 시간이 작다 그래가지고 강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질문을 좀 많이 받고 허심탄회하게 궁금했던 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끝나고 우리 복부 초음파를 보고 복부 대동맥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동맥 혈관병원장님께서 대동맥 질환의 이유와 치료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대동맥 질환이 어떤 것이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대동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심장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심장이 여기 보이진 않는데 심장이 있고, 심장은 피를 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짜준 피가 나갑니다. 나가는 길이 대동맥이고요. 대동맥 중에서 제일 처음 나가는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상행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 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대동맥궁. 대동맥궁에서는 머리혈관이 1번, 2번, 3번이 나가요. 1번, 2번, 3번.
그래서 보통 1, 2, 3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이제 하행대동맥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좀 물어보세요. 이게 어디에 위치해, 내 몸에 어디에 있냐고 그러시는데, 왼쪽입니다. 왼쪽의 뒤쪽, 척추뼈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횡격막이 이렇게 있어서 가슴하고 배를 나누게 되는데, 그 밑에 부분을 우리가 복부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초음파로 볼 곳은 이 근처입니다. 복부대동맥.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다리로 가는데 이걸 장골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부대동맥에는 이렇게 복강동맥, 상장간막동맥, 그래서 간, 비장,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으로 가는 혈관, 그 다음 양쪽 콩팥으로 가는 혈관들. 그래서 크게 4개의 메인 주요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대동맥이라는 거 하고요. 이 대동맥에 병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거죠. 시술을 하거나.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병이 엄청 수술하고 나면은, 물론 과거는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이 대동맥 질환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심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폐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신경학적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급수술을 하는 주로 급성대동맥 박리증이라고 있는데, 이 병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새벽에 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로 밤에. 왜냐하면 우리가 혈압이 새벽에 많이 올라가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아침 혈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새벽에 3시, 4시가 되면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혈압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혈압이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세브란스 데이터인데 118명의 급성대동맥 박리증 수술을 했는데 사망률이 얼마입니까? 예, 17.8%면 이게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높아요. 높죠. 근데 이 당시에 미국 데이터가 얼마였냐면 사망률이 26%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은 10명 중에 한 2명은 돌아가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8명은 멀쩡하시냐? 그게 아니죠. 8명 중에 반 정도는 살아는 있으나 일상생활이 불가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합병증이 있었던 거죠. 이게 2000년 초반입니다. 초반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이때 레전트 전공의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망률이 거의 50%였어요. 느끼기. 체감하는 사망률. 와, 그래서 이렇게 대동맥 수술하고 많이 죽을 수 있나. 다른 뭐 판막 수술이나 관상동맥 수술은 괜찮았거든요, 성적이. 이 당시에도. 대동맥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89세 여자 환자로 급성대동맥 박리, 이게 내막이 찢어지는 병이에요. 혈압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게 한 뭐 1, 2주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혈압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200까지 막 올라가, 그러면 이제 내막이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멀쩡하던 대동맥이 쭉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1형 급성대동맥 박리증. 그러면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생기면서 응급실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대동맥인데, 여기 보면 이게 상행대동맥, 그리고 머리로 가는 혈관 1, 2, 3이에요. 여기 이 노란 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푸르딩딩하게 다 보라색으로 멍이 들었잖아요. 이게 대동맥 박리된 대동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게 상행대동맥인데, 이제 펌프라고 해서 이제 체외 순환기를 돌려야 돼요. 대동맥을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은 보시면은 정지가 돼 있죠. 그다음에 순환 정지라고 해서 펌프도 스탑하고 온몸에 피가 안 가는 시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순환 정지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체온을 우리가 많이 내려요. 저체온으로. 그래야 이제 피가 공급이 안 돼도 장기들, 특히 콩팥, 간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사실은 옛날에는, 제가 옛날이라 하면 저의 초창기 2008년에는 7시간, 8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수술을 하면 2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은. 그게 왜 그럴까요?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런 겁니다. 경험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합병증 사망률도 훨씬 좋아진 거죠. 그래서 수술은 이제 이렇게 인조혈관으로 바꿔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동맥류라는 병이 있는데, 대동맥류는 늘어난 병이에요. 꽈리처럼 늘어난 거. 흉부에 있으면 흉부, 복부에 있으면 복부, 그다음 흉복부에 있으면 흉복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치에 따라서 뭐 A, B, C, C가 가장 그 광범위한 대동맥류죠. 대동맥류는 엑스레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데,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뽀드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검진 판독이 어떻게 나오냐면 폐암이 의심된다. 폐에 뭐가 보이니까. 근데 이제 CT를 찍어보면 이런 큰 대동맥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크기가 지금 여기 재보진 않았지만 거의 10cm 넘을 것 같거든요. 정상 대동맥 크기는 한 3cm 정도이거든요. 위쪽은. 아래쪽은 한 2cm 됩니다. 흉복부 대동맥류라고 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흉부와 복부에 걸쳐서 있는 대동맥, 이렇게. 그러니까 참 질환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 하행대동맥부터 쭉 내려와서 복부대동맥, 장골동맥 나뉘어지기 전까지, 이게 2번 타입인 경우는 이게 가장 광범위한 흉복부 대동맥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인조혈관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복강동맥, 상장간막동맥, 콩팥동맥 이런 거 다 새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은, 이런 수술은 우리가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냐면 옛날에는 18시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아침에 들어가면은 내일 아침에 나오든가, 18시간이란 거는 잘할 때 18시간이지, 서전이 외과 의사가 헤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수술이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면은 돌아가시겠죠. 수술을 그렇게 오래 하니까. 그래서 끔찍한 수술이어가지고 저희 전공의 때는 이 수술은 제발 제가 도는 동안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복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흉부, 흉복부, 복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CT를 찍었는데 이렇게 이따가 이제 초음파를 한번 볼 텐데, 초음파는 여기서 이렇게 피부, 복부 피부에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커져 있는지 정상 크기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한 9cm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원 영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원래 똑바로 내려갔었잖아요, 아까. 근데 이렇게 한번 휘어가지고 이렇게 복부대동맥이 내려갑니다. 인삼 뿌리처럼 생겼다고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부대동맥류 수술하는 장면인데, 이게 복부대동맥류예요. 배를 열었거든요. 이쪽이 머리 쪽이, 이쪽이 다리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열면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 정상 부위를 클램프라고 해서 잡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복부대동맥을 이제 열어야지 되죠. 열고 저거를 잘라내고 이제 인조혈관으로 갈아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클램프 겸자까지만 하면 이 수술의 반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부대동맥류가 옛날에 막 파열되고 이럴 때, 파열되면은 이게 시야가 지금은 괜찮지만은 연이가 피가 나오죠. 지금은 괜찮지만 이거는 이제 파열된 복부대동맥류가 아니고 파열되기 전 대동맥류인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파열된 복부대동맥류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부대동맥류가 발견되면 빨리 치료를 하라는 이유가 파열되기 전에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란 얘기예요. 안 그러면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새벽에 터지거나 이러면 그거 누가 수술합니까?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긍긍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캐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안에 막 뭐가 찌꺼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동그란 늘어난 대동맥류 안에 뭐가 잔뜩 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수도 파이프가 오래되면 그 안에 이제 찌꺼기가 많이 끼잖아요. 그 찌꺼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가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벽이 약해지니까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죠. 풍선처럼. 그래서 요 안에 보면은 요걸 이제 저거 빼낼 때가 제일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거를 이제 인조혈관으로 갈아주는 그 수술이 이제 복부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개복, 개흉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환자들이 점점 수술을 열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죠. 왜냐하면 점점 수술이 변화되고 있어요. 최소 침습,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게 개흉개복은 사실은 1970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할 수, 장기적인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시술이라는 게 나왔고 대동맥에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수술이라는 개념이 2007년도에 생겼으니까 벌써 이 개념도 15년, 16년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그 흉부죠. 뒤에서 본 모습인데 흉부대동맥류가 있으면은 수술을 했는데 이제는 스텐트 도관 삽입술이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사타구니 있는데 바늘 찔러가지고 이렇게 스텐트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한 15분? 20분? 물론 전신 마취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을 안 하죠, 환자분들이.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보면 스텐트 도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복부대동맥류 아까 기억나시나요? 이게 상처 엄청 커가지고 쭉 인조혈관으로 갈아줬던 수술. 그것도 이제 이렇게 시술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콩팥 여기 보이시죠? 여기 혈관이 4개가 브랜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배를 열거나 가슴을 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강동맥, 그다음 상장간막동맥, 양쪽 콩팥동맥을 다 이렇게 연결을 일일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 스텐트 도관 안으로만 피가 가고 대동맥류에는 이제 피가 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동맥류가 치료가 되는 거죠. 근데 모든 환자들이 다 되진 않아요. 그 해부학적 구조가 좋은 이 시술을 치료하기 좋은 환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만성대동맥박리증 치료 이런 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게 안 달려 있었거든요. 꼭다리가. 지금은 여기에 달려서 3번 혈관에 브랜치를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스텐트 도관인데 우리가 대동맥박리증 제3형 오래된 환자들이 만성인데 점점 대동맥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4월 20일부터 사용 가능하고 보험 가능한데 그 전에 작년 12월에 사실은 이게 인증을 우리나라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보험이 안 돼가지고 넉 달 동안은 아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4월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개흉개복을 했었던 환자들이 이런 시술로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대 대동맥 혈관병원의 성적을 잠깐 공개를 합니다. 1주년은 작년이에요. 작년 6월까지 801케이스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 전 병원에서 몇 케이스 했다고 그랬죠? 630건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의문을 갖고 왔는데 801건을 했습니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기준을 따졌을 때 전국의 13.3%를 이대 대동맥 혈관병원에서 소화를 했다. 여기서 그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익스프레스라는 그 전원 시스템입니다. 전원돼 가지고 환자들이 온 전국 지도예요. 전국 지도고 2년 동안 7월 22일인 엊그저께입니다. 엊그저께까지 약 2년 동안 1,493명의 환자들이 이대 대동맥 혈관병원으로 와서
응급으로, 이게 응급환자, 전부 다 응급환자입니다. 치료를 받았고요. 오늘 아침에도 부산에서 오셨어요. 오늘 아침이 아니라 새벽에. 새벽 3시 20분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착하니까 앰뷸런스 타고 오셔가지고 7시 20분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급성 대동맥박리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보호자한테 수술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부산에는 갈 병원이 없다든가요? 없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거기 양산부산대도 있고 또 부산대도 있고 어쨌든 없다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 먼 길을 장장 4시간 걸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월 한 80명 정도, 80명에서 많게는 겨울 되면은 더 많아집니다. 환자들이 100명까지 전원을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명 정도가 평균 우리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전원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가 아무래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뭐 강원, 경북, 제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총 2,008건을 수술을 했고요. 사망률은 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제가 왔을 때 이 병원에서 얼마쯤 수술을 할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과거에 630개를 했기 때문에 630개까지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그렇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1년에 1,000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좋아서 몸이 되게 힘들지는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몸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든 대동맥을 예쁜 건강한 대동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이대 대동맥 혈관병원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잘 그린 건 아니고요. 저도 힐링 타임을 갖고 싶더라고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미술학원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이게 저의 첫 그림입니다. 한 달 걸렸고요. 유화인데 유화는 아시겠지만은 마르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4타임밖에 못 갑니다. 4타임에 요 정도 그렸고 이게 저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것도 지금 65병동에 재활치료실 앞에 걸어놨거든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 그린 세 번째 그림입니다. 요거는 2달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 그림을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도 치료를 여기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받아야 될 분도 계시고 병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저도 53인데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자기 취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운동을 처음 시작했어요. 헬스를 태어나가지고 처음 끊었습니다. 짐을.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오후에만 8시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있어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